이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해서요. 비교 방식 돼 있는데 근래에는 이론으로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다 계산 문제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는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얘가 제일 중요해요. 사례가. 제목이 거래 사례 비교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례를 수집해서 그 사례로부터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례 채택 기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사례 채택 기준에 보면은 위치가 유사한 애들 아니면은 물적으로 유사한 애들 또는 시점 수정이 가능한 애들 또는 사정 보정이 가능한 애들을 이렇게 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선택 기준에 맞는 애를 우리가 이제 사례를 수집한 다음에 이 사례를 정상화하는 작업이 있는데요. 제목이 뭐를 정상화한다고 돼 있냐면 사례를 정상화하는 방법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정상화하는 방법에서 쓰는 방법이 뭐냐면 비율 수정법이라는 걸 써요. 근데 이 비율 수정법 안에 들어가면요. 이게 승제법이라는 게 있고 가감법이라는 게 있어요. 가감 승제 아시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게 승제법 써요. 승제법을. 그래서 이 승제법을 쓴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이렇게 갈 때 이게 지금 보면은 곱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이제 시점 수정과 사정 보정을 할 때 보면은 요 사례 정상화에서 우리가 이제 사정 보정하는 게 있어요. 그럼 사정 보정할 때 산식이 어떻게 되냐면 기준이 되는 분모 있죠. 예, 분모에 누가 들어갔냐면 대상 부동산이라는 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예, 그 사례 부동산이 있으면 기준이 되는 분모에는 항상 사례가 들어가는 거예요. 분모에는 누가 들어간다? 사례가. 그러면 여기가 누가 들어가겠어요? 대상 부동산이 들어가는데 비교하는 그 항목의 기준은 둘 다 100을 기준으로 해요. 둘 다. 이 방식의 단점이에요. 왜 단점이냐면 위치가 있고 면적이 있으면 어느 게 중요하겠어요? 위치가 더 중요하거든요. 면적은 돈 주고 살 수 있어도 위치는 돈 주고 사기 힘들어요. 그러면 위치에 비교를 할 때는 한 500 정도를 놓고 기준해서 비교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데 무조건 100을 놓고 비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기에다가 제목이 뭐를 수정하도록 돼 있어요? 비율을. 그러니까 이걸 100번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수정할 게 있으면 이렇게 비율로 수정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사정 보정이라는 건요. 어떤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으면 그러한 사정이 없는 거로 바꿔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상 부동산은 어떤 사정이 개입되어 있는 그 사례가 아니니까. 요 사례 가격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무슨 가격을 구해요? 비중 가격을 할 때 이게 이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가격은 적정한 시장 가치를 구하는 것이지 개별적인 사정과 동기가 개입되어 있는 가치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러한 개별적인 사정과 동기가 개입되어 있으면 없는 걸로 바꿔주라는 얘기예요. 정상적인 걸로. 그래야지만 이 가치를 정확하게 도출할 수 있으니까. 그럼 보정할 때 만약에 이렇게 나와요. 사례 부동산이 개별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시세보다 20% 싸게 거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20% 싸게 거래된 애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만약에 사례 가격이 8천만 원인데 얘가 시세보다 몇 프로 싸게 거래됐대요. 20%. 근데 얘는 20% 싸게 거래된 가격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가치를 구하는 거지. 그러면 20% 싸게 거래됐으면 20%를 높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무슨 부동산이 싸게 팔았다는 거예요. 사례가. 그러면 얘는 그냥 그대로 100이겠죠. 그럼 얘만 100에서 얼마 빼주면 돼요. 20%니까 20을 빼주면 돼요. 그러면은 80분의 얼마가 돼요? 100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1.25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 8천만 원에다가 1.25를 곱하면은 얘가 1억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원래 1억에 거래됐어야 됐는데 개별적인 사정으로 20% 싸게 거래되네요. 그럼 다시 보정해줘서 1억으로 맞춰주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사례를 정성하는 건데, 그럼 여기 보면은 보정에서 나오면 이렇게 80분의 100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보정식을 올바르게 표시한 거를 고르라고 그러면 출제자들이 이걸 그대로 이렇게 세워서 주지 않고 이걸 꼭 쓰러뜨려서 준다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얻는 게 올바르게 보정한 식이냐를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쓰러뜨려서. 그러면 애가 지금 서 있잖아요. 서 있는데 얘를 다리 걸어서 쓰러뜨리게 되면은 무거운 애가 앞으로 고꾸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애가 먼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정해 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의 기준은 다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례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분모는 뭐가 들어간다? 사례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례. 그래서 그것만 아시면 이거 문제 푸는 거는 별 어려움이 없어요. 계산 문제가 혹시 나오더라도. 그렇죠? 자, 거기 그 32번 있죠? 32번에 가시면 사정 보정치 물어봤죠? 사정 보정치요. 면적이 1000평방미터인 토지를 얼마에 구입했냐면 1억 원에 구입했대요. 근데 이는 인근의 표준적인 획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얘기죠. 근데 표준적인 획지의 정상 가격이 얼마라는 거예요? 8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례가 비싸게 샀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보정하면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면적이 1000평방미터인 토지 있죠. 걔 얼마에 샀다는 거예요? 1억에. 그러면 얘를 1000으로 나누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평방미터당 얼마에 샀다는 얘기예요? 10만 원에 샀다는 얘기죠. 10만 원에. 그렇죠? 근데 정상적인 애는 지금 현재 8만 원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100분의 80이니까 0.8이죠. 그렇잖아요. 비싸게 팠으니까. 낮춰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가격을? 예. 그래서 답이 0.8이에요. 그 문제의 답이. 그 다음에요. 제가 왜 이거를 예로 들어드렸겠어요? 이거 20%. 이게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요렇게 물어봤었어요. 이렇게. 출제에서 이 80% 개념을 많이 쓰는데 거기 여러분들이 33번 문제 있죠. 예, 33번 문제가 작년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두 번째 보시면 거래 사례 비교법 적용할 때 거래 사례가 인근 정상 거래 가격 대비 몇 프로 저가에 매도됐대요. 20%. 20%면은 자, 거래 사례가 인근의 정상적인 애보다 몇 프로 싸게? 20% 이거잖아요. 그럼 80분의 100 하면 얼마? 1.25. 그러면 얘가 1.25원 애가 두 개밖에 없다고요. 2번하고 5번하고.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답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만약에 혹시 몰라서 찍더라도 확률이 높죠. 둘 중에 하나를 놓고 찍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첫 번째 봤더니 원가법 적용할 때 경제적 내용 연수가 30년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최종 잔가율이 얼마란 얘기예요? 10%란 얘기죠. 정액법으로 감가 수용할 때 제조달 원가 대비 매년 감가액의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를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혹시 몇 년에 감가액 한 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잔가율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10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10이면 이래서 0.1 빼면 남는 게 0.9잖아요. 그죠? 그러면 1에다가 0.9 곱하면 0.9 나오겠죠. 그러니까 1에다 0.9 곱하면 얘가 90% 나오겠죠. 그럼 얘가 몇 프로라는 얘기예요? 90%인데 거기 보면 경제적 내용요수가 몇 년이에요? 그럼 90을 30으로 나누면 그럼 3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3하고 1.25가 답이에요. 3하고.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 두 개를 같이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얘 구하는 것도 모르고 이거 보정하는 것도 모르는 분은 이게 대입이 안 됐을 거라고요. 뭘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으니까. 뭘 물어보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보고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으니까 또 마음에 드는 숫자를 찾았어야 됐죠. 근데 우연히 찾더라도 1.25라도 알면은 2번 아니면 5번에서 찍을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실상은 그다지 어렵게 주지는 않는데 약간의 이제 변형을 통해서 줄 때 이제 좀 힘들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저쪽에 440페이지 가시면요. 3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얘도 한 번 나오고 안 나온 건데요. 요거는 요령이 간단한 거예요. 이제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다음과 같은 격차를 보일 때 상승식으로 산정한 지역 요인 비교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상승식으로 한다는 얘기는요. 모든 요인을 항목별로 다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 보시면은 격차 내역은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얼마로 사정할 때라고 돼 있어요. 100으로. 그러면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은 다 얼마라는 거예요? 100이에요. 근데 개별 요인을 봤더니 자,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있죠. 거기 보면은 격차 내역이 마이너스 얼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에서 2를 빼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러니까는 원래 둘 다 100이었는데 대상 부동산이 속한 개별 요인이 얘보다는 2%가 열세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100에서 2를 빼면 얼마겠어요? 98이잖아요. 그럼 100분의 98 하면 0.98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봤더니 플러스 3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100분의 그렇죠. 103이니까 100분의 103 계산하면 1.03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가로 조건은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얘는 100분의 얼마라는 거예요? 99란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0.99.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접근 조건은 플러스 4라고 돼 있죠. 그럼 100분의 얼마겠어요? 104 하겠죠. 그러면 1.04가 나오죠. 이거 곱하면 돼요. 이렇게 곱하면 1.039 나와요. 그 답이 5번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이걸 계산하실 때는요. 분수식에서 계산하시면 안 되고 이걸 다 소수로 바꿔야 돼요. 소수로. 그래서 한 번에 쭉 계산하시면 돼요. 쭉. 그러면은 1.039라고 떨어질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저하고 할 때는 또 이렇게 돼도 혼자서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소용이 없고요. 되는 것만. 그리고 이제 36번에 있는 공시가 기준법에 대한 거라든가 그리고 이제 요거만 하나 이제 설명해 드리면 나중에 혹시 계산하실 때 우리가 여기 보면 사례 가격에다가 뭐를 해요? 시점 수정을 하죠. 시점 수정이라는 건 뭐냐면 거래 시점의 가격하고 거래 시점으로부터 기준 시점까지 가격의 상승률이 있죠. 그동안에 지가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래 시점의 가격과 기준 시점의 가격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요 시점 수정은 별도로 하지 않고요. 여기서 줘요.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주냐면 35번 문제 있죠. 왼쪽에. 왼쪽에 하면 맨 마지막에 연간 지가 상승률이 몇 프로라고 돼 있어요. 네, 그거 그냥 대입하면 돼요. 5%니까는 100분의 105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1.05 그냥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가면 36번 있죠. 36번. 거기도 가서 보시게 되면 자, 점이 하나, 둘, 셋, 네 번째 가면 지가 변동률 나오죠. A시 B구 주거 지역이 몇 프로 상승했다고? 5%. 그럼 그냥 1.05 곱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시점 수정은 따로 하게끔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줘요. 5% 아니면 10% 줘요. 통상. 그리고 여기 이제 문제가 보면 A시 B구 C동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ABC로 들어가면 대부분 현직 평가사가 출제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감정평가사 시험이 다 이렇게 ABC로 나와요. 이렇게. 얘 만약에 한번 해보시게 되면 근데 여기는 이거 왜 생략을 시킬까 그러다가 하는 건데 이게 공시가 기준법으로 구하라고 돼 있죠. 공시가 기준법. 공시가 기준법은요.
요거는 일반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구할 때 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다가 지역 요인 비교하고요. 개별 요인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면적 비교해서 가격을 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구하면요. 이게 비교 표준지 있죠. 표준지로부터 시점 수정과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이 있죠. 그리고 그 밖의 요인이 있는데 그 밖의 요인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토지가치 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시면 거기 비교 표준지 가격이 있죠. 세 번째 점에. 예, 비교 표준지 보시면은 공시가가 얼마라고 돼 있냐면 200이라고 돼 있죠. 얘가. 근데 거기 보면은 지가 상승률을 5% 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1.05가 돼요. 그러니까 5%라는 얘기는 100분의 얼마? 105란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시가 기준법에서 얘를 구할 때는 대부분 지역 요인을 생략시켜요. 인근적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거기 조건상에서 보시면 자, 점이 5번째 가면 지역 요인이 있죠.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의 인근적에 위치해서 동일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요인 비교는 생략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별 요인만 가면 돼요.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에 비해서 가로 조건은 몇 프로가 열세야 돼요? 5%. 그럼 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둘 다 100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무슨 부동산? 사례. 여기가 뭐예요? 대상이잖아요. 근데 대상이 얘보다 몇 프로가 열세야 돼요? 그러면 5를 빼주면 돼요. 그럼 100분의 얼마? 95. 100분의 95면은 0.95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가서 0.95 하나 넣었죠. 그런데 거기 보시면 환경 조건은 몇 프로가 우세해야 돼요? 그러면 20%가 우세하면 이렇게 되겠죠. 100분의 120이 되겠죠. 100분의 120이면 얼마예요? 1.2가 되죠. 그러면 요걸 계산하실 때는 200만 원 곱하기 1.05 곱하기 0.9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얘들을 먼저 계산하시는 거예요. 즉 1.05 곱하기 0.9 곱하기 얼마? 1.2를 곱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거를 200만 원에다 곱하시면 돼요. 그게 훨씬 빠른 방법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은 4번에 239만 4천 원 나올 거예요. 저 수치에다 곱하시면. 계산해 보시면. 이게 요령인 거예요. 저게 왜냐면요. 200만 원 곱하기 1.05 하는 순간에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나중에 누를 때 이걸 잘못 누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내가 잘못 눌렀는지가 그 금액의 수치를 보고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 끝까지 슉 갔는데 엉뚱한 게 나왔는데 또 공교롭게도 지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수치를 먼저 계산을 하고 여기에서 얘를 곱했을 때가 정확하게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요. 자, 계산을 이제 그렇게 해보시는 게 이제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이거 저기 37번은요. 이거는 저기 건부지 가격 구하는 건데 이거는 뭐 먼저 얘는 뭐가 조금 해야 되냐면요. 거기 보시면 최근에 신축한 주택을 9,100만 원에 매도 의뢰했는데 8,550만 원에 거래되었는데 이는 매도자의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서 정상 거래 가격 대비 몇 프로 저가로 매도했다는 거예요. 5% 저가로 매도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95분의 100이 되겠죠. 95분의 100을 하게 되면 얼마 나오겠어요? 1.033가 037이 뭐 이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8,550만 원에다가 그거를 곱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9천만 원 나와요.
요거를 곱하시게 되면요. 수정한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9천만 원 나와요. 얼마? 9천만 원.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거는 주택이잖아요. 이 주택을 우리가 가격이 얼마가 나왔는데 9천만 원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문제가 물어본 거는 토지 평가액을 물어봤잖아요. 무슨 가격을? 토지. 그러니까 전체 가치를 물어본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토지가 있으면 요거 물어본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일단은 전체 가치를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전체 가치가 얼마라는 거예요? 9천이라는 거죠. 그러면 토지 가치를 알려고 그러면 전체 가치에서 무슨 가치를 빼면, 그렇죠? 건물 가치를 빼면 토지 가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건물 가치를 어떻게 구하냐면, 자, 건물이 500평방미터잖아요. 그렇죠? 500평방미터인데 그 밑에 가면은 이 건물의 매도자가 최근에 이 평방미터당 82,000원에 직접 건축한 것으로 유사 건물의 제조사 원가는 거래점 현재 9만 원이 일반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500 곱하기 9만 원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4,500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9천에서 건물 가치가 4,500이라고요. 그럼 얘가 4,500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답이 4,500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배분법이라는 걸 써서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근히 과정이 조금 복잡하죠. 이거를 수정해서 9천을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 문제의 뜻을 알아야 되죠. 전체 가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무슨 가치를? 토지 가치를 구하는 거니까 전체 가치 9천을 구해놓고 여기서 건물 가치를 빼야 주택 가치가 토지 가치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요거를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 달라고 저희가 주문하는 건 아니고요. 안 되는 거는 뭐 방법이 없죠. 그때 들어가서 그게 눈에 어떻게 띄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뭐 차지하고서라도 하실 수 있는 것만. 그죠?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그 40번 가보시면요. 39번의 자본의 수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이 39번의 자본의 수에 대한 거는요. 그 지금까지 여러분들 시험이 28회까지 오는 동안에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그러니까 얘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를 그 저희가 수업할 때 간단하게 요 자본회수 논리는 설명을 했어요. 토지하고 건물까지는. 아마 기억은 못 하실 거예요. 그때 그 수익방식에서 그거 할 때 표정이 안 좋으셔가지고 거기서 생략하고 쭉 넘어간 거예요. 쭉 해갖고. 이게 자본회수의 논리가요. 직접 환원법이라는 애들하고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하고 자본회수 논리가 틀려요. 이게. 그래서 그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방대해요. 근데 이해를 하시면 좋긴 좋은데. 자, 40번에 가시면 혹시 환원율 기억하신 종류 있나요? 환원율? 환원율? 저희가 적어드릴 때 뭐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시장추출법, 조성법, 그 다음에 투자결합법, 에르드법, 부채감당법, 이렇게 해드리고 시험에서 나오는 건 요거 세 가지밖에 없다고 그렇게 했었죠. 근데 여기 있는 부채감당법만 유일하게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환원율 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환원율이 어떻게 된다 그러냐면 이렇게 해드렸죠. 그래서 여기 가면은 부대 가면 상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군부대 가면 그래서 이게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 저당 상수 있죠. 예, 네, 그거 이제 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부채 감당률 혹시 산식 아시나요? 어떻게 되죠?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죠. 거기 40번 문제 보시면 자,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부채 서비스액이 1,500이죠. 그렇죠? 그럼 얼마겠어요? 3천을 처음이면 2잖아요. 출제자가 배열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그게 공식이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깔아준 거예요. 그거 아는 사람이면 바로 암산으로 계산이 나오게끔.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 2가 나왔잖아요.
근데 대부 비율이라는 게 지분과 대부 비율이 6대 4잖아요. 그럼 얘가 40%니까 0.4 나올 거 아니겠어요? 대부 비율이니까요. 그 다음에 저당상수 0.177 줬잖아요. 이거 3개 곱하면 되죠. 2 곱하기 0.4 곱하기 0.177 하게 되면요. 0.1416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이게 14.16%죠. 이게 출제자는 요 공식을 알고 있고 이게 부채 감당법에서 환원율 구하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면 단순 대입해서 풀게끔 해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또 그렇잖아요. 생각이 안 나면. 이게 뭐지? 선생님 이건 안 가르쳐 준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는 거죠. 왜냐면 친절하게 부채 감당법에서 구한 환원율 이렇게 해주면 좀 모르겠는데 그냥 환원율 구하라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속으로 이제 투덜투덜 되는 거죠. 학원은 선택을 잘했어야 됐어. 뭐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것까지 다 풀어달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그냥 이제 이게 이런 식의 배열은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이런 식의 배열은. 막상 가서 하시게 되면 그게 쉽냐면 그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요거는 그래도 항상 기억은 해 두셔야 돼요. 여기서 요 순영업소득 있죠. 얘가 들어가는 수식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게 지금과 같이 이렇게 부채 감당률 구할 때도 순영업소득 들어가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수익가격 구할 때 있죠. 수익가격 구할 때 이게 환원이율이고 이게 순수익인데 이 순수익이 이게 순영업소득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구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주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얘를 구해서 환원율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가격 구하라 이런 게 있어요. 거기 있는 그 41번 문제 있죠. 자, 41번 가시면요.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수익환원법을 적용한 평가대상 근린생활시설의 수익가액을 물어봤죠. 28회니까 작년에 나온 거겠죠. 거기 보시면 가능총소득이 얼마예요? 5천 줬고요. 공실손실 상당액이 가능총소득이 얼마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5천 줬잖아요. 근데 여기서 공실 빼야 되죠. 공실이 5%니까 5천에 5%면 얼마예요? 250이죠. 그럼 얘가 얼마 나오겠어요? 4,750이면 여기서 경비 빼야 되죠. 근데 여기서 출제자가 자 경비가 몇 프로라고 줬어요? 경비에 대한 거. 거기 보시면 유지관리비 하나 나오죠. 근데 유지관리비가 유효총소득의 3%가 아니라 가능총소득의 3%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4,750의 3%면은 암산으로 계산이 안 돼요. 근데 5천의 3%는 암산으로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150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유지관리비는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부채 서비스액은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공부소감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개인 업무비도 인정 안 해줘요. 그러면 공제할 게 유지관리비하고 화재보험료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150만 원하고 100만 원이니까 250만 원 빼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250을 빼면 남는 게 얼마겠어요? 4,5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가면은 기대율이 있고 환원율이 있죠. 근데 얘는 무슨 이율로 환원해야 돼요? 환원이율로. 환원율이 몇 프로예요? 5%잖아요. 그러면 9억이에요. 왜 9억이냐면요. 요게 만약에 0.1이잖아요. 0.1이면 여기에 10배라고 그랬죠. 그럼 4억 5천이 돼야 되는데 할인율이 작아졌잖아요. 작아지면 수익가격이 커지죠. 얘 절반이라는 얘기는 거꾸로 2배 더 커지니까 이 9억 나와요. 계산기를 만약에 찍어보셔서 4,500을 0.05로 할인하면 여기 나올 거예요. 얼마가 나온다? 9억.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뭐가 또 딜레마냐면요. 이게 4,500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0.05로 할인하면 계산기에서는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숫자가 조금 약하신 분은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9억 원이 나와야 되는데 지문에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단위를 갖다가 이게 4,500만 원이라는 단위를 쓰면 이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단위가. 그 9억 원일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이 약하신 분들은요, 계산기도 좀 큰 거 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다 찍어야 돼요. 1억 나오면 1억 다 찍어야 돼요. 그래야지 숫자가 확인이 되지. 그걸 압축해서 공 4개 적으면 우리 그냥 기본 개념으로 10,000원 같이 쳐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도 숫자가 또 헷갈리시는 거예요. 지문에는 9억 원, 6억 원 되는데 어떻게 여기는 9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이거는 뭐 뒤에 또 그 44번 한번 가보세요. 이거는 문제가 완전하진 않아요. 이거 왜 완전하지 않냐면 문제가 물어보는 것은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을 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은 5년 후에 복귀 가치 있고 5년간 연금의 현가계수, 5년 후 일시불의 현가계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구하는 논리는 뭐냐면 이건 순영업소득으로 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류라고 보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세후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구해야 돼요. 근데 여기 문제 조건은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계산을 해서. 그래서 이게 문제가 완전한 건 아닌데 그때 어쨌든 대충 유야무야 넘어갔어요. 이게. 이건 이제 뭐부터 계산해야 돼요? 가능 총소득부터. 그럼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실당 예상 임대료가 60만 원이잖아요. 근데 원룸이 20개잖아요. 그러면 계산은 얼마 나오겠어요? 그러면 1억 2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1억 2천에 5% 빼야 되죠. 1억 2천에 5%는 얼마겠어요? 600만 원. 그렇잖아요? 그럼 얼마 나오겠어요? 1억 1,400 나오겠죠. 거기서 이제 경비 빼야 돼요. 거기서 경비 뺄 때 재산세 빼야겠죠. 수선비 빼야 되죠. 관리비 빼야겠죠. 예, 그거 공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공제해야 되는 것은요, 아까 이것처럼 개인 업무비는 포함을 시켜준다, 안 시켜준다? 안 시켜준다는 얘기고요. 소유자 급여도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키거든요. 그럼 그걸 뺀 나머지를 갖다 계산하게 되면 그 금액이 딱 얼마 나오냐면 140만 원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140만 원.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얼마 나오냐면은 1,000만 원 나온다고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지금 자, 여기까지 가시면 요거 지금 구할 때 거기 나온 것처럼 그 60만 원인데 20니까 이게 1억 2천 나왔잖아요. 1억 2천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시를 빼야 되잖아요. 공시를 몇 프로 줬어요? 5%. 그럼 여기서 600만 원 빼야 되죠. 네? 1200만 원인가요? 1200만 원이군요. 1200만 원이고 그럼 1200만 원을 50%면 60만 원이겠네요. 그럼 얘가 나오는 게 1140만 원이죠. 제가 이거 나오는 이거 1140만 원 나오는 거 보고요. 그 예전에 오래전 얘기죠. 15회 때 이거 출제한 양반이 있었는데 그 양반의 계산 논리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을 해서 여기서 세금 계산해서 해가지고 해설이 한 페이지를 차지할 정도로 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때 이게 이렇게 낸 거예요. 1140. 근데 패턴을 딱 보니까 그 양반 생각이 나는 거야. 야, 이걸 다시 했구나. 그때도 문제가 1140으로 떨어지게 했었어요. 쭉 해가. 나중에 그거 문제 보시면 던진다는 얘기죠. 안 해. 그래서 1140 나왔고 여기서 그때 뭐 물어봤냐면요. 그 양반이 이거 물어봤어요. 토지자녀법 계산하라고. 토지자녀법은요. 순영업소득에서 건물소득을 공제해서 남는 잔여수익이 있죠. 이거를 갖다가 토지의 환원율로 환원해서 이게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토지가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위에서부터 이걸 구하고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건물소득을 다시 구해야 돼요. 그럼 건물소득은 건물의 제조원가에다가 이 상각률 있죠. 건물의 또 환원율 곱해야지만 얘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구한 거를 다시 또 토지의 환원율로 환원해야지 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 안에 계산을 3개를 하도록 해놓은 거야. 그게. 그러니까는 그게 얼마나 그 복잡했겠어요. 과정이. 그랬으니까는 15회 때 합격자의 수가 많지 않은 거죠. 역대 최저죠. 이의신청 15개 받아줘서 1100명 합격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의신청 15개 받아주기 전에는 합격자 수가 100명이 조금 넘어갔었을 거예요. 원래. 그걸 15개를 받아줘가지고 1000명을 넘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데모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건교부처에 제안을 한 거예요. 자, 30점을 더 받을래. 재시험을 볼래. 근데 30점을 더 받아도 6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과락이 속출했으니까요, 과락이. 40점 미만이 수두룩했다고요. 그러니까 30점을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15점, 20점, 25점 뭐 난리 난 거죠. 이걸 재시험 보기로 한 거죠. 그 재시험은 또 문제가 쉬웠을 거 아니에요. 그야 졸지 한 3만 5천 명 또 합격한 거죠. 와. 실패한 거예요, 그때. 그때가 유일하게 지금은 저기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가 합쳐졌었죠. 그때만 유일하게 토지공사가 그 시험을 주관했어요. 그때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근무하던 양반이 거기 토지공사로 파견 나갔다가 거기서 1년 만에 다시 해가지고 다시 또 원대 복귀하고 그때 뭐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때 저기는 충격파가 컸었죠. 자, 어쨌든 요 경비를, 자, 출제자는요, 이걸 얼마에 맞춰준 거예요? 140만 원에. 그래서 얘를 얼마를 구하도록 해준 거예요? 1000만 원을. 그죠? 그런데 얘가 5년간 연금의 현가 개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5년 동안 얼마? 1000만 원씩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죠. 연금이라는 거는 매기간 금액이 어떻게 돼요? 같은 금액이 이렇게 반복되는 게 연금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1000만 원에다가 거기 보면은 5년간의 연금의 현가 개수라고 있죠. 걔가 얼마예요? 이거 곱하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4200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보시면 5년 후에 복귀 가치가 얼마예요? 8억이잖아요. 8억. 그러니까 이게 5년째 됐을 때 이걸 다 처분하고 이제 들어온 돈이 8억이란 얘기예요. 이걸 이제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그러면 8억에 대한 일시불의 현가 개수가 0.75잖아요. 그죠? 예, 이거를 곱하라는 거예요. 곱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5, 8, 42, 5, 7에 35, 8, 7에 56 하면은 얼마 나오겠어요?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겠어요? 그래서 6억 4,200이 답이에요. 3번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상의 오류라고 보는 게 이게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 놀리면은 이거 세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세후. 근데 여기는 뭐 기준한 거예요? 이건 순영업소득 기준한 거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얘는 1년간의 수익 기준인데 문제를 그렇게 갖다 맞춰버린 거죠. 이렇게. 이건 그때 한번 이인청 넣어봤었어요. 오류가 아니냐고.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의 논리인데 시기에 대한 산출은.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저희들도 뭐 해달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이런 거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지금 하는 과정에서도 이해하기 힘든데 그렇잖아요. 이게 또 수식이 바뀌어서 나오면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아련하게 그때 뭐 어떻게 했던 것 같은데 아이고 기억은 안 나고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까지는 뭐 바라지는 않지만요. 이런 식의 배열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무시하셔도 돼요. 그죠? 매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뭐 제가 무시하기 전에 이미 X 한 거죠.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저기 이런 게 뭐가 안 되냐면 이런 것도 풀어야 된다고 선생님이 막 이거를 그 저기를 하면 학생분들은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웬만하면 안 되는 건 버리는 건 버리게 해줘야 돼요. 이것까지도 끌고 들어가가지고 이거 못 풀면 떨어집니다 이러면은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못 풀어도 안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자, 대신에 이제 455페이지 가시면요. 물건별 평가 이런 거 나오죠. 그죠? 네,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돼요.
얘는 틀려도 돼요. 얘는 가서 탁 봤는데 이런 게 나오면 버려도 돼요. 근데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물건별 평가 이런 용어 있죠. 이런 건 틀리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거기 45번에 가시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의 용어의 정의 나오죠. 얘 잘 나오죠. 용어. 거기 가면 기준 시점 나오죠. 기준점이라는 게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 그러면 틀렸을 거 아니에요. 얘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로 감정평가사가 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죠. 그 다음에 거기 유사지역이라고 돼 있죠. 대상부동산에 속한 지역은 무슨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인근지역이죠. 인근지역.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죠. 제주도 원가에다가 감가수정을 해서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그게 원가법이죠. 얘는 적산법이잖아요. 적산법이라는 것은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율을 곱해서 구한 금액에다가 필요재경비를 가산해서 임료 산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수익분석법이 아니라 수익환원법이죠. 수익분석법은 임료 구하는 거고 가액 구하는 거는 수익환원법이잖아요. 그래서 답을 5번에 가치 형성 요인을 준 거예요. 이것도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에 있는 거예요. 얘도. 그 다음에 46번에 보시면 감정평가라는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 있죠. 근데 저희가 감정평가 규칙할 때, 자, 시장가치 기준 원칙, 그 다음에 현황 기준 원칙, 개별 물건 기준 원칙, 감정평가 규칙 5조, 6조, 7조에 있다라고 해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네. 그리고 이제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이 있고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은 감정평가 규칙상에서는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이론에 있는 거예요. 규칙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답이 5번이 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거 구하는 방법 알려드렸을 때 그거 기억하시나요? 임대료 무슨 방법으로 간다 그랬어요? 임대료는 성이 같다 그랬잖아요. 그게 임시잖아요. 그럼 구하는 방법도 임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는 임대사례비법으로 간다고요. 근데 거기 47번에 보면 3번 지문에 임대료 평가할 때 적산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성이 틀리잖아요. 얼마나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48번 있죠. 48번에 갔더니 5번에 이렇게 나오죠. 임대료 평가할 때 임대사례비법 쓴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맞는 거, 어떨 때는 틀린 거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 47번에 1번도 건물 주된 평가 방법 원가법이죠. 자, 거기 보면 이제 48번에 2번에 보면 산림은 산지하고 임목을 구분해서 평가해야 되죠. 임목은 거래사례비법 쓰라고 그랬죠. 소경목님은 뭐를 쓰라고 그랬어요? 원가법. 저희가 그때 했잖아요. 선원의 소원은 이렇게 갔잖아요. 이 소가 뭐였었어요? 선이 선박. 원가법. 소가 소경목님. 원가법. 선원의 소원은 뭐를 갖고 싶다 그랬어요? 건물도 갖고 싶고 항공기도 갖고 싶고 그죠? 예, 이런 거 갖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건설기도 갖고 싶고 얘네가 다 원가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영수 나오죠. 영업권 평가할 때 뭐 한다고요? 수익환원법. 과거의 동거 기억하시나요? 과손할 때 거래사례비교법. 이거는 계산 문제는 틀려도 되는데요. 이거는 틀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시면 49번에 감정평가업자가 물건의 감정평가 시 적용해야 될 거. 거기 이제 1번 건물이잖아요. 건물 원가법인데 거래사례비법이니까 걔가 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50번에 건설기계를 거래사례비법 하니까 틀렸잖아요. 이렇게 주는 거는 우리가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틀린다는 거는 진짜 뭔가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1번에 가시면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 중에서 옳은 거를 모두 고르라고 돼 있죠.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에 가면 대상 물건에 대한 평가액은 적정 가격 또는 적정 임료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이건 틀리는 거예요.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어요. 적정 가격이라고 나오는 것은 이거는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기억이 들어가면 틀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산림을 평가할 때는 산지하고 임목을 구분해서 평가해야 되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니은이 들어가는 애들은 이 3번하고 몇 번밖에 없어요. 5번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3번하고 5번의 차이가 뭐가 차이가 나요? 미음의 차이가 나는데 미음을 가봤더니 건물의 평가는 거래사례비법으로 한대요. 그럼 틀렸잖아요. 그러면 답이 3번이 되겠죠. 아,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51번 문제 있죠. 예, 51번 문제에서 디귿번이 있죠. 디귿 있죠. 디귿. 아, 감가수용은 경제적 이행수를 기준으로 한 정해법, 정률법 또는 상환기인법 중에서 대상물권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적용할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삭제됐어요. 없어요. 삭제해서 없어졌다고요. 그러니까 현재 이 문제 조건상에서는 오류예요. 오류. 여기 문제가 감정평가 규칙에 규정된 내용 중에서 옳은 걸 물어봤잖아요. 근데 여기 삭제됐다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는 감정평가 규칙상에서 지금 하게 되면 그냥 니은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리을 있죠. 예, 그 정도만 현재 규칙상에 맞는 조건인 거예요. 요게 말이죠. 감정평가 규칙 15조를 가면은 이게 건물의 평가예요. 그럼 건물의 평가하면은 건물의 평가는 무슨 법으로 해야 된다? 감정평가업자가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는 원가법으로 구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 2항이 이런 게 있었는데 2항이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삭제됐다고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원가법에서는 감가액을 산정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된다는 기준이 없어요. 규칙상에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게 되면 463페이지에 가격 공시제도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조금 하면 이제 마무리 되시는 거죠. 한 5분만 쉬었다가 마무리 하시죠.